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들어보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린 이제 팬도 생겼어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팬이 생긴 기분을 한번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준우 대변인은 뭐 원래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100을 욕해 주실 거면 한 80 정도만, 한 20 정도만 줄여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진짜. 한 그렇습니까? 30.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은 우리 양준우 대변인 특히 신경 써주세요.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본인의 허위 이력이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가하면 뭐 엇갈리죠, 당연히. 남편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그 사과라는 게 그 선대위나 어떤 당의 공식 조직하고의 사전 논의는 없었던 걸로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제가 맞아요. 파악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문이라는 게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좀 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떤 좀 세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일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족한 점까지 본인이 스스로를 내어놓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왜 선대위에서 그 원고를 교정을 못 본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교정을 봤으면 좋았겠는데 왜냐면요. 교정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선대위에서도 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야권의 야권 지지자들이 좀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4가지 4대 여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얼미터, 공정, PNR, 그리고 뉴스토마토 이렇게 네. 4개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뉴스토마토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얼미터를 제외한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사실 일어난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일단 한번 뒤집어졌다고 보는 상황이죠. 네. 저는 이제 짝수번 뒤집어져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희망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일단 한번 전문가 뒤집어진 건 나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이제 김건희 씨의 어떤 논란이었기 때문에 사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조의 특징을 보면요. 재밌는 게 2030과 6070에서 같이 빠졌습니다. 양 나이 측에서. 지지가? 그것도 10%포인트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6070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납득하실 수 있겠는데 2030의 여론을 볼 때 제가 볼 땐 호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이 말씀하셨던 그 지적 내용이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사과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했다. 5분, 15번. 심파를 보는 듯했다 이런 네. 그 비판도 있었는데 이게 그 재밌는 게 그 당일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보수 성향의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커뮤니티에서 아이빌리브라는 이 부음을 합성을 해서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FM 코리아 말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럴 겁니다. 그게 한 10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하면서 이게 사과 원본 영상인지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또 이런 게 희화화되고 치명타가 되는 건데 이게 그 2030 기반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한테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친윤 성향이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이수정 교수 영입을 계기로 해서 신지혜 씨 영입까지 해가지고 두 번의 이제 굴곡을 거치면서 친윤이 비윤을 넘어서 이제 반윤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비윤의 반윤까지. 이것을 선대위에서 조금 엄중하게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과는 했는데 2030 여론을 잡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저는 좀 하나하나씩 조금씩만 좀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워낙 자아 비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죠. 네. 네, 그냥 조금씩만 6분에서 한 50초, 그러니까 단문으로 6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A4 용지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2-3줄 정도밖에. 네. 그것도 이것은 이제 사과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쇼로 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이수정 위원장, 통곡, 눈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였었다. 근데 이거는 사과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반감을 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신정아 씨 끝까지 수사해가지고 업무방해죄 유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신정아 씨 그때 그 사진 정말 충격이었어요. 막 여성인데 티에서 거의 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잡혀가는 끌고 그런 막 모습 그랬었죠. 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아니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관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김건희 씨가 그전에 나 남자 같다. 나는 성격이 남자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몸이 원래부터 약한 나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특히 이제 저 같은 40대 초중반의 여성들한테는 아주 혐오스러웠어요. 댓글이. 정말 나 그거 보고 정말 싫다라는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고 제 주변에서도 약간 좀 측은하게 여겼던 분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잘못한 사과 같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왜 직접 다 조목조목 사과를 하지 않았냐고 안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과만 하고 보도자료를 약간 배표를 했어. 그럼 보도자료는 그러면 그 사과에 타당했었냐? 우선은 뻔한 거예요. 그 신정아 씨하고 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생 실습을 근무로 하고 실기 강사를 정교사로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삼성 프라자나 미술관이냐, 삼성 미술관이냐. 근데 그것을 다 이건 분명히 허위거든요. 그런데 돋보이려는 과장이었을 뿐 조작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아직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민대에는 이거 재임용되는 건이 있으면서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2023년까지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JTBC에서 논문 또 나왔었죠. 48페이지 중에서 43페이지가 다 표절이었었다. 어떻게 5장을 남겨놓고 다 표절을 5페이지를 남겨놓고 표절을 하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과는 이걸로 끝이다. 그럼 앞으로는 검증, 윤석열이 수사한 것처럼 또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네. 어떻게 좀 돌파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듯한 얼굴이었고 모습이었고 본인이 정작 본인의 잘못된 경력으로 인해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겪은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선대위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별도의 팩트체크 자료를 내가지고 네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좀 했는데 그 중에 보면 11개 중에 7개 정도는 오해였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거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출마 명분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잠깐 한번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요. 혐오스러웠다까지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일단 그분께서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일반인이었고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제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 정치인이 보기엔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이제 넓은 아량으로 국민들께서 봐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JTBC에서 어제 보도됐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들어갔던 논문이잖아요. 그때 연구윤리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게 200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8년 전에 썼던 논문이고, 이 JTBC에서 이제 자체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지금 40몇 %라고 지금 나온 걸로 보는데, 이때 윤리가 확정되기 전에 8년 전의 내용 거를 이제 지금 2007년에 확립된 연구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JTBC에서 전문가 인터뷰 코멘트에서도 이거는 100% 이거는 표절이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면 2000년도에 썼던 김현미 장관님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표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됐지만은 법적인 문제 책임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연구 윤리가 확정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넓게 봐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공정과 상식 부분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했어요. 일견. 언제 일리가 있었냐면 요걸 이제 커버를 하면서 저희 쪽 패널들도 현실과 관행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분명히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제 다 내어놓고 후보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후보의 부인이 전부 내어놓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핵심 공정화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 훼손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을 걸로 봐요? 논문 검증 기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도에서 봤는데 22년 전 일인데 이거를 검증 기준이 지금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 전 장관 그 석사 논문이 32년 전입니다. 박사 논문은 24년 전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훨씬 더 오래된 것도 지금 뭐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버클리 박사 그 논문도 서울대에서 검증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김건희 씨 논문은 22년 전 논문인데 이게 지금 검증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도 안 맞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기억하시겠죠. 참고로 저는 93년도에 논문 썼습니다. 제 건 보지 마십시오. 제 건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했고 김건희 씨도 본인이 사과하면서 남편의 아내로서만 조용히 역할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이? 영부인은 어쩌자는 거죠 도대체? 어찌됐건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공식 수행 개선에 수행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최소화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 문제는 계속해서 터졌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후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포함돼서 문제가 지금 있는데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지위는 좀 이제 그 법적인 지위를 벗어나서 지금 좀 특별하게 대우받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구력을 가질지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액면 그대로 이제 납득을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그건 좀 이상해요. 조 바이든 방한하고 그럼 배우자 질 바이든 응대 김건희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안 할 겁니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있잖아 영부인 프로젝트라고 수백억 원 들어간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치를 보겠지만 뭐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대통령 영부인 된 다음에 합시다. 지금 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나도 영부인 한번 돼보고 싶다 진짜. 나도 한번 그런 자리 가서 나도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내 거 좀 검증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자, 이준석 대표 선대 갈등 얘기 이거 정말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한 다음에 내부 파열음 난리 났어요. 이상하게 꼭 우리 방송만 양준호 대변인 끝내고 가면 그때부터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날도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죠. 화요일이었다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난다. 오늘 터질 걸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어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솔직히?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제 투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게 투쟁이라는 게 어떤 그 파워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거 승리에 대한 대전략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세대포 이론인데 2030의 지지를 얻고 607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재보궐의 승리 공식이다라는 것이 본인의 강한 확신인데 윤석열 후보 근처 지근거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활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그 대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바로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감안을 할 때 이준석과 반대로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 계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랬던 세대포 이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2030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긁어주고 해소해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이준석과 반대로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바람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60% 확률로 이기는 것보다는 50% 확률로 이기더라도 내가 더 큰 걸 가져가면 이득이다라는 개인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높은 승률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세대포 이론이 맞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좀 자해적인 행보들을 선대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승률, 확률, 당 대표라는 것은 당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로 높은 확률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전략 투쟁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경 대변인 보시기에? 우선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는
거의 뭐 100% 가까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지금 뭐 애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한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니 어떻게 당대표를 향해서 본인들 아들 대하듯이 아들 혼내는 것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창당을 새로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러나 저는 또 저희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는 국민의힘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왜 저러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지금 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저럴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근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그냥 똘똘 뭉치려고 그래요. 그 토론회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러려고 하는데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정당이 그렇게 좀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말씀 이게 드릴게요. 그 저쪽 그 저희 당내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많은 분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네.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제 11월 전당대회 이후로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집단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옆에서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승리 전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자체를 연출하는 게 지금 네. 당내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의견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톤 다운을 해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양비론은 아닌데 저는 이준석 대표 방향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좀 톤 다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조언도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전에 우리 이경 대변인 말한 것처럼 김태형 의원도 뭐 당대표가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뭐 정권교체 열망에 죄를 뿌린다 이러면서 좀 조용해라 그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좀 나가라 그냥 차라리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버텨야 되겠죠? 글쎄요,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그리고 같고 뜻도 다 이제, 계속 무시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게 김민전 저도 한 가지 좀 굉장히 네. 이 당에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그 조수진 최고와의 갈등 때 조수진 최고의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나이가 제가 더 많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했던 그 인터뷰와 철없다라는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말 아니에요? 그 저희 당의 분들이시지만 이런 발언은 사실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김민장 교수를 또 공동선대위장으로 임명하니까 이준석 대표 완전 패싱이다. 이거 뭐야 도대체 맨날 현장에서- 대표 얘기 소용이 없어요?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그 직을 이제 그만두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될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선대위에서는. 그래서 당일에 이제 임명될 때 아셨고 당일에 그 프로필과 과거 행적을 보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지만은 우리 당의 어떤 최근까지의 행보와는 맞지 않다고 해서 네. 반대 의견을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인선까지 포함해서 2030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했던 게 사실 가장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성 활동제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대남이든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좋아하는 당원들이든 계속 그 국민의힘의 이런 기조하고 또 완전 반대 계속 저쪽 기조들이 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이기겠다라는 네네. 그 느낌이 강하게 있고, 그 방향이 되면은 승률은 좀 더 낮아지겠지만, 네. 과거 2012년에 단두대 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대당으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거의 반반 싸움을 했는데, 그 재림을 하게 될 것 같다. 재림.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랑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안 들어간댔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가고 네, 네. 당 대표로서 이제 본인이 선거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경 대변인이 보시기에 어때요? 밖에서 보시기에?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당대표도 없고 경선 2위, 3위도 없고 오로지 후보하고 초선 의원들 이렇게 좀 모여 있고 좀 이렇게 지지율이 그래도 어찌됐든 간 지금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 토론회도 없고 지금 좀 이상한 후보와
이상하게 흘러가는 당이다. 우리 뭐 다른 분이 나오셨으면 제가 좀 요목조목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양 대변인께서 뭐 거의 자의 수준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전략 차원에서 조금 그 갈등 투쟁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전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전략이 정확히 뭐야? 나도 무슨 궁금해. 대전략은 커녕 전략이 그냥 있는 전략이 거예요? 뭔지도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대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측에서는 이제 세대포 이론인 건데 세대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패했으면 세대포는 세대 포기 이론이에요? 예, 포이론인데 포이론. 실패를 했으면 사실 좀 이제 그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근데 그 저도 이 승리 공식이 맞다고 봐요. 아무리 봐도 승리 확률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포 이론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포기하니까 저도 근데 답답한 못 측면이 하겠다는 있습니다. 거잖아. 근데 뭐 솔직히. 지금 20대, 30대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30대는 빠지게 진작에 만드니까. 빠졌고. 빠지게 만드니까. 지금 행보가 그러니까 그렇죠. 세대포 이론과 정반대되는 행보들을 지금 세 차례 걸쳐서 세대포를 보이기 하려면 때문에 일쭉 같이 가져야 되는데 계속 딴쪽 근데 끌고 이러니까 못 그걸 한다는 해야 된다라고 대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변에서 이제 그걸 안 하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힘은 사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알겠습니다. 사건은. 자, 세대포 추종자 2명이 힘들어한다는 걸 오늘의 그 결론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정신없이 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애칭 이벤트 어제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 그 5만 원권 주유 쿠폰 받으실 분들 저희가 다 선정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렇게 커뮤니티 탭에 구독자 애칭 이벤트 당첨자들 그 닉네임이죠? 닉네임이 쫙 써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닉네임밖에 모르니까 저 닉네임 올라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셔서 아니면 저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내 카카오톡 뭐 혹은 내 전화번호 뭐예요 뭐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자기 개인 번호가 드러나는 게 싫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5만 원권 이거 쿠폰 드리는데 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게 편하다고 지금 우리 제작진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하고 친구 맺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애칭 이벤트 들어가 보시면 20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은요. 저는 그냥 영친이로 하겠습니다. 영친이. 우리 애독자, 구독자 이름은 영친이. 영희와 친구들의 이야기. 영친이.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우리 영친이를 통일합시다. 영친이들 안녕.